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비대면 출정식에 이어 오늘은 비대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지사 캠프의 대변인 맡고 있죠. 경기 고양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예, 이 지사의 비대면 출정식에 이어 비대면 기자회견,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사실은 그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서 기자분들도 그렇고 예. 시청해주신 일반 시민분들도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예, 차별화 전략이라고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면 예. 사실은 뭐 이런 그 코로나 방역 상황 이런 상황에서 준수도 하는다는 의미도 하나도 있고 예. 또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이렇게 빠르게 적응해서 이에 맞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새가시 같은 거 하지 않고 조용한 출정식이었는데 1위 후보의 여유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또 여유라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어제 고향인 안동을 방문했고 오늘은 호남을 목포에 이어서 또 광주를 찾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전략적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지사님이 기자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광주는 꼭 가야 되는 당연한 일정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어제 안동의 경우는 사실 출마 선언하시면서 아마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도 드리고 예, 또 TK 출신으로서 또 대구 경북 지역 민심도 좀 듣는다는 차원에서 가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사실 오늘 그 전남 일정이 전남 경기도 사이에 업무 협약이 일찍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또 마침 오늘이라고 해요. 예.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고향인 안동이 또 TK 지역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표밭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지역인데 그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는 환영 인파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들리던데요. 어땠습니까? 예, 저도 그 소문만 처음에는 들었는데 예. 어제 이전에도 안동에서나 경북 지역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예. 예, 우리 지역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내일 첫 TV 토론회가 있는데 그 후보가 지금 9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TV 토론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거 한 사람이 그 자기네 정견 발표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 계획이 잡혔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아마도 기존 방식과 토론회 방식과 크게 구성 자체는 다르지 않대요. 예. 다만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말씀대로 너무 많아서 아마 통상 한 4, 5인 기준의 기존 토론회와 달리 2배가 되다 보니 이제 후보별 질문이나 답변 시간이 1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후보에게 질문을 할지 또 지목당에서 받게 된 질문에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될지 이거가 이제 각 후보들의 전략적인 판단일 텐데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너무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요. 예. 네. 뭐 어제 오늘 국민 면접관 선정 그리고 취소된 걸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김경률 회계사 논란을 두고 그 선정되는 것도 별 문제 없고 취소된 것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 뭐 지역 당원분들도 많이 분노를 하시고 예. 그리고 그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이제 당에 대한 충정으로 이렇게 쓴소리를 당연히 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시고 예. 다만 이 지사님 발언이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도 좀 밝히셨는데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이 뭐 긍정적인 표현했다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당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뭐 개별 후보가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떠나서 당의 결정을 좀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예. 사실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뭐 그것조차 당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지사의 워딩을 보면 계속 그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이 아니냐, 중도층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느껴져서 혹시 미리 지금 본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본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아마 지사님이 한 1년 전부터 어떤 당에 뭐,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었어요. 예. 당에서 정한 대로 따르겠다. 뭐, 이런 차원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선에는, 네. 예. 근데 지금 당내 상을 보면, 뭐, 김경률 회계사 문제도 그렇고,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의 전 총리들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사실 정세균 총리님도 이렇게 비판을 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경선기획단이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야심차게 출범을 했다 보니까 부분에 대해서 막 인선이 이렇게 순식간에 교체되고 잡음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반 이재명 연대 이런 차원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당을 위하는 마음이 다들 강해서 아마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당의 구성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군요. 네. 이 지사 캠프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 임대는 뭐 했을 테고 캠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 시점에? 아마 저희가 저 SNS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일을 하는 거는 다들 저도 대변인 맡고 그렇지만 제 사무실이나 다른 데 있듯이 그렇게 아마 장소는 다 있는데 캠프가 좀 공간이 작다고 들었어요. 아직 못 가봤고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돌아는 가고 있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와 있으신 분들은 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 캠프를 크게 두 축으로 보면 한 축은 과거 성남시, 경기도 이렇게 계속 이 지사와 함께했던 이 지사의 정무라인 그리고 또 한 축은 국회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혹시 이 두 세력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 캠프가 출범해서 사실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처음부터 후보분하고 친하셨던 분도 계시고 경선 때 저처럼 경선 때 합류하신 분도 있고 사실 나중에 본선에서 합류하시게 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사실 역대 어떤 선거나 어떤 캠프나 다 같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나갔을 것 같고요. 손발을 잘 맞춰서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경험한 지 2, 3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변인에 아마 대변인이 된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캠프에 한두 달 전에 저도 아주 일찍은 아니고 그때 합류했었는데 그러면서 아마 예전부터 같이 함께 하시던 정책팀 교수님들도 찾아뵙고 그랬어요. 뵀는데 매우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어떻게든 좀 의원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이해도 시켜서 좀 더 잘 말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다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셨고 사실 저희 대변인단에도 김남준 대변인님이 오늘자로 경기도에 사직서를 내시고 합류하셨어요. 근데 또 최선을 다해서 같이 잘하고 싶다. 또 이런 말씀하시고 다들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같아서 아직까지는 저는 좀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지사가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지사 공약 딱 떠올리면 기본 시리즈인데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그 공약을 만들어 나가는 혹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책을 총괄하시는 윤우덕 의원님하고 기존에 아마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님께서 좀 많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정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제 지사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1공약이 아니다 그랬는데 제1공약은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약 자체보다는 오늘 기자간담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이 성장과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었습니다.